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육친 관계입니다. 육친 관계.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용서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더 정확히 이제 알아내야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용서는 어떤 과정에서 방법론에서 이제 육친 관계를 육친과 육신의 관계들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용을 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물론 이제 남명, 여명 뭐 같이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는 여명을 기준으로 한 셈이고, 그래서 오늘은 남자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 제가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예. 어이구. 자, 그러면 나는 일단 비견과 급제였죠.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 그죠? 그 다음에 편제와 정제, 편관과 정관, 편인과 정인, 이런 관계죠. 이렇게 이제 이 생하는 관계고, 그 다음에 극하는 관계가 극하고, 이렇게 극하고, 이렇게 이제 극하고, 극하고, 이렇게 이제 극하더라. 생과 극이죠. 생, 다 생하는 거고. 바깥에 있는 거 전부 다 이 생하는 거죠. 생, 그죠? 생. 안에 이제 요게 이제 전부 다 이 극하는 거다. 극하는 거.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남자 명예. 예? 화. 알겠습니다. 자, 요 기준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요거 이제 요게 이제 뭡니까? 일간, 일원. 그죠? 일간. 요게 이제 이 나죠. 요게 여기 있는 글자가 나다. 왜 나라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요 자리에 천간의 글자니까 이 8글자의 명을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한다, 책임진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혼백 중에서 내 몸의 정신을 관장하는 게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나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화가 있다. 일단 화라 하면 아까 지난 시간에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이 병화일 수도 있고 정화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화니까 병화와 이 정화로 놓고, 그죠? 나다. 자, 그러면 병화와 정화와, 그 다음에 사화와, 뭐죠? 오화. 여기 이제 좀 양음이잖아요. 그 결국은 여기 뭐죠? 병화? 정화? 여기 만약에 정화라면 여기는 음의 화죠. 음의 화니까 결국은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이고 음양이 다른 것은 급제라 했잖아요. 그죠? 일단 요거까지는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음이니까 요 8글자 중에 천간에는 요 나머지 3글자, 지지에는 4글자 중에 나와 같은 화의 음인 글자는 비견에 속하고 아닌 거는 요에 속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 만들어지는 관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화라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죠? 토가 되죠. 토인데 요거과 이제 같은 것과 음과 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요거 이제 이해되시죠? 계속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토가 생하는 것은 이 금이죠. 금인데 이 음양이 같은 것은 편제고 음양이 같지 않은 것은 정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에서 생하는 것은 금생수, 수 중에
수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은 편관이고 일간과 오행이 음양이 다른 것은 정관이고, 그 다음에 수는 목을 생한다. 수생목, 목.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인이고 다른 것은 정인이다. 이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자, 그럼 남자 입장에서 자,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남자 입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나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나를 낳은 사람은 어머니다. 누구? 하나하나는 엄마와 자식 관계다 했잖아요. 어머니는 여기죠. 엄마는 남자니까. 엄마는 편인도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편인의 특성은 계모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왜? 나 아닌 겁제를 생해주기 때문에, 내 아닌 내 경쟁자를 생해주니까, 그거 우리 엄마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우리 엄마 계모리가 내 경쟁자를 생해줄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갖다 주고, 그 계모 아니면 그러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계모라고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지만 지금은 뭔가 또 엄격하게 다스리는 엄마를 편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인이에요, 정인이. 왜? 음양이 다르잖아요. 나는 남자인데 엄마가 놓치지 아버지가 내를 놓지는 않잖아. 그러니 정인, 음양이 다른 정인이 나의 이제 어머니가 되죠. 엄마, 남자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편인은 이모도 되고 엄마와 같은 학년에 있는 사람, 그죠? 편인에 속합니다. 이제 그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를 낳았으니까 또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나를 낳았지만은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엄마는 남과 여예요, 그죠? 그러니 남과 여는 남자가 여를 극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여를, 우리 엄마를 극하는 거, 요 있잖아요, 정제. 그죠? 정제.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남자니까 편제는 아버지에 속하죠. 맞죠? 아버지에 속한다. 제가 아버지지만 편제가 아버지에 속한다. 편제는 내 아버지다, 나한테. 자,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남자니까, 그죠? 부인은 결혼했어. 부인은 요때까지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편제적으로 극하고 있으니까 편제는 어떻게 극한다?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거잖아요. 그래, 편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편관이잖아, 저기. 편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편관이거든. 그래,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아들한테는 편관적으로 느껴요.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한테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편제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이길 수 없다.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이길 수 없다. 이기려고 하면 어릴 때는 괜찮죠. 사춘기가 지나면서 절대적으로 아버지는 자식한테 이길 수 없는 이치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이게 자연의 변화하면서 이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엄히 다스리려고 하면 나중에 성숙해서 저주서 그렇지 엄히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성립 안 되고 깨집니다. 관계가 부자지간에 깨져야 돼요. 자연의 이치를 역행하는 자는, 순응하는 자는 뭐 흥한다라고도 합니다. 생한다, 살기도 한다, 이런 이거. 역행하는 자는 간다. 그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노장가 옛날에 그런 성인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이렇게 하면 벌써 아들을 낳았다.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하더라. 네가 나중에 낳아봐라. 네가 낳아봐라. 그래, 나보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게 우리 육친적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 우리 자연에서. 이런 관계더라. 그래, 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엄마를
남과 여니까 관계, 엄마는 그거, 엄마는 죽 잡고 아들을 생하는 관계고, 그죠? 또 여기에 보면 여기서 마음대로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존재들 그걸 하니까 내가 그걸 하니까 또 여자 부인은 이 정제가 되죠. 편제가 부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동성끼리, 그죠? 그래서 정제가 내 정부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편제는 내 정부인 외의 여친들을 다 편제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자들 성장은 지 부인은 본 마누라는 정제처럼 보호하고 아끼려고 하고 그 외의 여자들은 데리고 놀라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편제는 지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편제적 애인이라잖아, 이거는. 그죠? 남자, 정부인 외의 여자거든. 유형적으로, 그래, 근본적으로 남자는 근본적으로 자연의 순리 이치적으로 보면 정부인 외의 여자는 그냥 놀기 위함이다. 근데 정부인이 없으면 여가 또 정부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될 수 있잖아요. 뭐 재혼, 사혼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런 경우는 편제가 정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부인이 이어 있으니까. 그럼 또 누굴 볼까요? 부인, 엄마, 아버지. 그 다음 며느리. 그러면, 그죠? 며느리 볼게요. 며느리는 남자 입장, 이제 그럼 내라 치고 며느리는 그러면, 며느리는 내 아들부터 문제 해야 되겠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자식은 부인이 낳아야 되잖아. 내 부인이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가 자식이 되지, 자식이. 자식이면 이제 이 아들과 딸이죠. 딸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뭐겠습니까? 나하고는 음양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 평관이 아들이고 정관은 딸이에요. 그죠? 평관과 정관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 정제와 편제의 차이가 똑같은 거지. 평관은 무지막지하게 내가 편제를 무지막지하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듯이 이 관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틀 안에 갖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꼼짝을 교도소 징역살이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 표현하자면 가다가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안 만나야 될 게 뭐고? 평관이에요. 평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평관이 그러한 평관이 제일 무섭고 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주는 그 평관이 내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게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거든. 그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누구한테나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평관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그러한 무서운 스트레스 많이 주는 그러한 존재다. 그게 내가 장계 갖고 나보니까 그게 바로 그게더라. 그래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식 아들 딸이 관이라. 그렇지만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 아버지를 정관으로 보여요. 딸들은 아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딸들은 그래도 아빠를 좀 보호해가면서 아들들은 무자비하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절대적으로 아까 여기서 아버지를 극한다 했지만은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마누라를 얻고 자식을 낳아보니 그 자식이 바로 나한테 그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자, 자식이 이어 있어. 며느리는 내 아들이 극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여자니까 내 아들이 극하는 거잖아. 내 아들이 극하는 건 어느 겁니까? 여기 있네. 내 아들이 극하는 며느리는 뭐겠습니까? 급제잖아, 며느리는. 며느리는 급제잖아. 왜? 나는 남자니까 내 아들하고는 다르니까 급제가 되는 거죠. 며느리는 급제예요. 딸은 뭡니까? 딸은 나한테는 정관이라. 정관은 정제와 반대적인 입장이거든요. 정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호하려고 하잖아.
정관이 어떻습니까? 정관은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김은 요탁 이래가 강락을 잡으면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 그죠? 그런데 요 이제 내가 요 며느리를 보니까 급제라. 며느리는 아버지들한테 잘하잖아요. 며느리가 왜 잘하겠습니까? 급제가 뭡니까? 돈 뜯어가는 게 급제잖아. 내 돈 뜯어가는 게 급제거든요. 이 급제 자체가 재물을 급탈한다는 거죠. 돈 뜯어가는 게 급제라. 그래 며느리는 잘하는 게 급제하려고. 이것도 있어야지 복지하죠. 예? 무엇이라도. 자, 여기서 보면 며느리는 딸같이, 또 부모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 하잖아요. 내가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딸같이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은 진짜 내 딸이에요. 정관과 급제가 내한테 하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딸과 며느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같을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같을 수가 절대 없죠. 같을 수가 없다. 정관은 내한테 잘하는, 내 딸은 내한테 잘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며느리가 내한테 잘하는 이유는 좀 뼈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성입니다. 그죠? 며느리. 그러면 사위도 나와야죠. 사위는 볼게요. 사위는 내 딸의 정관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식상이에요. 그죠? 식상은 식신. 요게 내한테는 사위가 되는 거죠. 그죠? 식신은 어떻습니까? 나한테서는 식신은 내가 생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자들보다 자식과 같이. 항상 내 부하 직원 같이, 내가 예뻐하는 부하 직원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사위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장가 가고 나면 진짜 처갓집이 잘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돼, 구조가. 근데 왜 처갓집에서 잘한가요? 우리 딸한테 짤배 하지 말라고. 우리 딸을 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사위한테 잘하는 이유는 내 딸한테 잘하라고 아부하는 거거든.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또 사위, 또 며느리 했고, 또 할매, 예? 장인 장모, 예. 장인은 그러면 장인은 며느리를 그렇지, 장모부터 할게요. 그러면 내 며느리를 낳은 사람이잖아. 그럼 내 며느리는 아까 여기 있었죠. 며느리를 낳은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낳은 사람은 급제와 같은 정인이 되나요? 장모는 부인을 낳는. 장모는 부인을 낳는. 부인의 엄마. 장모가 내 부인의 엄마지. 그렇지, 장모는 맞아, 헷갈려. 내 부인의 낳은 사람이니까, 그죠? 이제 이쪽에 되는. 그러면 이 식상의 상관이 이 장모가 돼, 그죠? 장모가 된다. 상관이 맞죠? 상관은 이제 이 부인을 낳았으니까 상관이 된다. 그 장모의 관계는 나한테서는 뭐 식상의 관계죠, 그죠? 이 상관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관적 관계는 굉장히 진짜 예뻐하고 이런 관계예요. 그냥 참 좋아하고 예쁜 이제 그런 관계인데,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어쨌든 생해줘야 되잖아, 그죠? 생해줘야 되는 관계다. 근데 장모한테는,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장모한테 잘한다. 절대적으로 내가 생해줘야 되니까 장모한테는 잘한다 하면,
그 남자들은 엄마한테는 받으려고 하고, 엄마한테는 생받으는 거 받으려고 하고, 장모한테는 주려고 한다는, 기본적으로. 그죠? 이런 관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인은 장모가 여자니까 극하는 사람이잖아요. 장모를 극하는 사람은 인성이죠. 그죠? 인성. 그 이제 요 편인이 이제 이 장인이 되겠죠. 그런데 내 기준으로 장인은 결국 장인도 내인데 생해해 주는 거죠. 자식한테, 내인데 사위한테. 장인은 사위한테 생해 준다. 그 생해 주는데 편인적 생이라. 그죠? 편인적 생해 준다. 그 다음에 편인적 생해 주면 결국은 이 생해 주는 게 자기 딸을 해주는 게, 내한테 생해 주는 게 딸을 극 못하게, 그죠? 그렇게 생해 주는 이런 존재다. 또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했죠. 자, 이런 관계가 우리가 보면은 이 육친적 관계가 우리 인간 관계의 삶과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육신적 관계는, 여기는 비계는 주체성을 말하고, 여기는 이인, 내가 돈벌이 하는 과정을 말하고, 여기는 이제 재성을 뜻하지만 어떤 일의 과정의 결과를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재성의 평관은 재성을 갖다가 이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을 말하고, 그죠? 그러면서 유지 관리란, 그러면서 명예를 요걸 가지게 한다. 그 다음에 인성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 글과 학문을 말한다. 인성은 글과 학문을 말하는데, 그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이런 육신적 관계가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걸 용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신강신약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일단 신강자는, 그죠? 신강자는 내가 이쪽에 내 편이 상대편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 기운이. 그러면 이쪽 반대 내 쪽이 강하니까 결국은 내 쪽이 강한 것은 상대편에 있는 것을 찾아라, 용서라 하는 거든. 내가 강하다는 것은, 강한 것도 조금 인성이 강해서 강한 거는, 이건 강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따지고 보면 다른데, 어쨌든 강하다 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놓고 보면은 강하다는 것은 내가 제식 표현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운이 오든 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뭘로 용서해야 될까? 다 운이 오는 대로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오는 대로. 그렇다면 내가 가장 만약에 비겁이 강해서 신강이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 극과 설을 하라 했거든. 극과 설. 관계를 보고 이 극하는 극과 육친과 설하는 육친을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용으로 써라. 그러면 우리 육신적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들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사위, 그죠? 장모, 그죠? 장모. 또 여기 그렇지, 마누라를 낳았으니 편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낳았으니까 할머니도 되겠네, 그죠? 할머니도 여기 식상이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낳았으니까 할머니도. 이런 육친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라는 거죠. 친하게 지내라. 그 다음에 또 육신적으로 일이라 하면 뭡니까? 일을, 식상을 써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이게 강해서, 그러면 내가 평소에 용서라 그러면 식상을 써라. 식상은 뭐 일이라 했잖아. 그러면 자꾸 매사에 뭔가를 인성이 강해서 뭔가를 계산만 하고 전주지만 말고 저질러라. 저질러 봐라. 이거 일 뭔가를 해봐라. 그럼 결과가 나올 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일을 용서라는 것은 뭔가를 시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거 써라. 그 다음에 관계는 또 이 평관적 관계, 아들, 딸, 그죠?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과의 관계를 돈독해라. 부담스럽지만은, 그죠? 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그래, 돈독해 하면 아들이, 이게 뭡니까? 내가 신강하다 하는 거는 내가 주체성이 높아가지고 완전 천방지축 넘들어 보면 꼴불견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은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 좀 점잖아져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또 듣기 싫은 거예요. 신강자들은 어떤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거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어쨌든 간에 칭찬해 주면 좋지. 넘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관계는 뭐 관이라는 거는 어떤 틀 속에 갇혀지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들과 그래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좋은 소리로 다가오는 거지. 그죠? 조금 막 이래 뭐라 하노? 약은 쓰고, 그죠? 뭐 안 좋은 거는 뭐 달닥합니까? 그래서 약은 쓰다고. 그렇지만은 그런 관계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진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이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약이라면, 신강이 아니라 신약이라면, 신약은 인비가 약한 거죠. 어쨌든 내가 주체성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내가 주체성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어디 가도 내 존재를 그냥 조용히 왔다 가고 길가 닭대기듯이 소리 하나 없이 삽삽삽 왔다 가고 지나치게 조용하신 사람들, 그죠? 주체성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인비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이 나머지 식재관으로 인해서 우리 8개 글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 8개 얻은 게 약하면 다르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많다면 다르게 약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풍선 주무르듯이, 그죠? 그렇다면 인비가 약하면 인비를 강하게 해주라. 만약에 비겁이 가가면 이것으로 보충해주고, 이제 절대적 신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강한데 나는 약하고 이거 강해. 사회적 방패막이는 내한테 돌아온 스트레스고 방패막이는 되고 인덕은 있지만은 나 주체성은 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어디 가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고 나를 확실히 나는 존재를 심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랑 친해야 됩니까? 친구, 동료, 동기, 그죠? 이거는 그래 보니까 어떤 또 며느리랑 좀 친해도 되네. 며느리랑 좀 친해도 되고. 신약자들은 아까 누가 뭐 없는데 뭐 하잖아요. 신약자들은 급제값을 덜 치를 수 있습니다. 급제값을 덜 치를 수 있다. 그래서 며느리란 존재, 친구, 동료, 그 다음에 이 글과 학문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 동료, 이런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약이라면 여기는 누굽니까? 나를 아주 엄마도 되고 외갓집도 되고, 그죠? 또 스승님도 되고, 그죠? 여기는 친구, 동료잖아. 그래 글과 학문과 관련된 친구, 동료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 나누면 내가 어떤 삶의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평소에 용서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를 확고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내 용서는 것은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보면 나는 진짜 특별히 내 명을 이제 읽어보면 어떤 관계들과는 내가 좀 더 참 돈독한 관계를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신강자라면 어떻습니까? 내 친구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비겁이 많은 신강자는 친구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골뱅이 들입니까? 엄마 골뱅이 들이잖아. 기운을 다 빼가니까. 그죠? 그래, 엄마랑 자주 소통하기도 하고, 그죠? 엄마랑은 자주 소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랑 관계를 친구들이 많아서 문제잖아요. 친구들이 많아서 엄마 마음 고생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관계들을 하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관계예요. 가까이 하는 것도 그렇고 멀리 하는 것도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구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지나친 무게가 많아서 내가 신약자라면 내가 주체성도 약하고 있어. 너무 나인데 제도적으로 너무 틀에 막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명예에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에 대해 틀에 갇혀가지고 다른 건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앞을 딱 그것만 보니까 그에 대한 어깨 짐 때문에 내가 사회적 생활을 못 합니다. 그런 관계들을. 그럼 내가 이런 관계들을 멀리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거리에 사료 앞에 있는데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만약에 같이 있다면 자식들은 띄워놔라. 이것도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서 따온 우리 삶의 지혜거든요. 자식과는 이런 관계가 있다면 자식과 떨어져 있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좀 쓰는 거거든요. 내가 따로 나왔어. 아니면 자식들이 다른 데 있으면 오히려 낫고. 이런 관계들 우리 여기서 만들어. 지혜, 이것도 하나의 지혜죠. 자연에서 보는 어떤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욕심내고 있는 명예. 그죠? 이건 내 욕심이잖아요, 욕심. 내 어깨 짐이거든요. 그런 것을 내려놓아라는 거. 어떻게 내려놔야 되나? 인성을 인성을 섬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그게 내한테 돌아오니까. 인성은 나한테 생해주니까. 인정받는다. 글과 학문을 통해서 이 관을 지켜나갈 수도 있다. 내한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 욕심은 많은데 글과 학문이나 나의 방패막이나 나의 인덕이 없다. 그럼 이게 지나치게 나한테 억압, 압박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뭐 세상과 등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 압박에 못 이기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은 하고자 하면 참 끝이 없는데 우리가 제가 요만큼이라도 이래 해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좀 더 폭넓게 좀 이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강하고 신약이 몇 개까지 있으면은 뭐 신강으로 보고 신약을 봅니까? 예, 개수가 아니고 일단 뭐고 신강신약으로 제 책에 그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급 그 앞쪽에 보면 신강신약 보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는 이제 점수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왕 신강하면서 점수로 하는 내 책에 보면 점수 돼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한번 읽어 보시면 금방 합니다. 개수로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